안녕하세요.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전기에너지과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생산자동화 기능사 42번 과제에 대한 2D 도면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3D 부품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연습해 보았습니다. 먼저 파일에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고 템플릿 매트릭에서 세 번째 영역에 있는 iso.idw를 선택하고 작성을 클릭합니다. 자, 먼저 표절한 윤곽선 중심 마크를 작성하기 위해서 기본 경계에서 우클릭하여 삭제, ISO에서 우클릭하여 삭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시트 1번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시트 편집을 선택해서 도면 크기가 A3가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제 경계와 제목 블록에서 표절한 윤곽선 중심 마크를 새로 작성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경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새 경계 정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윤곽선 중심 마크 그리고 왼쪽 위에 있는 수험자 정보를 도면에 있는 시험지에 있는 규격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제목 블록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고 새 제목 블록 정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표제란을 도면 가운데에다가 그리면 마지막에 더블 클릭했을 때 우측 하단에 저절로 부착이 됩니다. 자, 표절한 윤곽선 중심 마크가 모두 끝났으면 관리의 스타일 편집기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각법이라든가 치수의 설정, 그 다음에 도면의 색상 설정들을 기본적으로 바꿔주고 도면을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많이 연습해 보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동영상을 잠시 멈추어 두고 모든 설정을 완료하신 다음 도면을 다시 연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미리 작업되어 있는 도면을 불러오겠습니다. 자, 미리 설정된 도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오늘 도면은 정면도와 아래쪽을 정면도, 위쪽을 평면도로 하겠습니다. 정면도에는 수문선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평면도에는 수문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뷰 배치의 기준을 선택하고 자, 이 부분이 정면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옆으로 살짝 회전시켜 줬을 때 이 부분이 바로 정면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면도를 클릭해주고 그 다음 평면도를 클릭하겠습니다. 좀 더 아래쪽으로 배치하고 평면도를 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등각투상도까지 배치해 보겠습니다. 네, 등각투상도까지 같은 모양으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도면은 수문선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은선을 살려놓은 상태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각투상도는 더블 클릭해서 음영 처리해 보겠습니다. 자, 확대해 보면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평면도도 수문선은 따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각기한 경계선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면도를 다시 더블 클릭하시고 화면 표시 옵션에서 먼저 구성 요소에서 스타일을 기준으로부터 스타일을 체크를 해제해주고 화면 표시 옵션에서 접하는 모서리를 체크해주고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각기한 경계선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부분들을 반드시 활성화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먼저 부분 단면도로 되어 있는 우리 M8 곱하기 이 M4 부분을 처리해 보겠습니다. 단면 처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면도 부분을 먼저 빨간 수문선으로 선택된 상태에서 바로 위쪽에 있는 스케치 시작을 클릭해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선에서 스플라인을 선택하고 이쪽 부분입니다. 확대해서 작업해 보겠습니다. 대략 이 정도 위치에서 들어갔습니다. 아래로 클릭, 클릭, 둥글게 바깥쪽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토기 모양처럼 빗살무늬 토기 같은 토기 모양 형태로 스케치를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케치 마무리를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3D 모형에서 뷰 배치에서 브레이크아웃을 선택하고 스케치가 되어 있는 정면도를 클릭해 줍니다. 자, 우리가 들여다보는 시작점이 바로 이 구멍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를 지나가는 특성점 한 점을 클릭해 주고 확인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칭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영을 해보면 오른쪽으로 투영해 보면 도면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투영. 자, 그러면 이 부분 위치까지 들여다보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스케치한 경계선을 들여다서 이쪽 경계를 해칭으로 나타낸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칭으로 된 부분은 이 부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다 수문선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중심선들을 하나씩 작업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면도에 있는 중심선들입니다. 먼저 슬롯의 가운데 부분 내 중심선이 있어야 됩니다. 주석에서 일자 중심선을 선택하고 가운데 부분이 중심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다면 중심선 2등분으로 적당한 중간 위치를 대는 부분을 클릭해서 중심선 일단 먼저 하나 생성한 다음 필요한 만큼 위쪽과 아래쪽으로 연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왼쪽도 중심선 2등분으로 필요한 만큼 정확하게 중간점을 잡아주고 연장 아래쪽으로 연장하시면 됩니다. 오른쪽도 중심선 여기는 중심을 따로따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위에까지만 해주고 중심선 2등분으로 다시 아래쪽 그 다음 반대쪽 다음 위쪽을 먼저 다 입력해두고 중심선을 ESC를 한번 클릭한 다음 필요한 만큼 이 위치까지였습니다. 도면이 이 위치까지였고 아래쪽 좀 더 연장해서 이 정도 위치까지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 부분도 위치까지 중심선들이 처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연장해서 이 정도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정면도에 있는 중심선들을 모두 작업해 두었습니다. 자, 이제 평면도에 있는 중심선들을 처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 표식을 선택하고 제일 큰 중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습니다. 그랬을 때 이 정도 원이 지금 제일 큰 원입니다. 그래서 원을 선택해주고 ESC 누른 다음 중심선들을 바깥쪽까지 연장하겠습니다. 그 다음 중심 표식으로 나머지 부분의 중심선들을 클릭해서 원의 중심 표식으로 중심을 나타내주고 그 다음 이쪽 부분도 클릭해서 중심을 표시해 줍니다. 자, 그 다음 이 원을 지나가는 부분에 중심이 나타나 있는데 이 부분은 스케치로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평면도를 클릭해 주고 스케치 시작을 클릭해 줍니다. 반드시 영역이 빨간 수문선으로 선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스케치 시작을 클릭하고
그 다음 형상 투영을 해서 원의 중심을 찾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을 70mm 크기로 작성해주면 우리가 바로 이 중간을 지나가는 중심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케치 마무리 클릭합니다. 자, 그래서 만든 선 위에서 우클릭하고 특성을 선택합니다. 자, 도면층은 체인이고 모양은 선의 굵기는 0.25mm이고 선의 색깔은 빨간색이 됩니다. 그러면 중심선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제 치수를 하나씩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잡하지만 천천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길이 치수들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치수를 선택하고 90mm 끝점과 끝점에서 90mm입니다. 그리고 전체 길이 끝점을 선택하면 110mm입니다. 자, 아래쪽 길이 끝점과 끝점은 10mm. 다음 중심선과 중심선의 끝점을 클릭하면 90mm. 조금 아래쪽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 다음 반대쪽 거리 치수 끝점과 이 중심 사이의 거리입니다. 거리가 5mm. 중간에 치수가 있으므로 좀 더 멀리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치수 바로 이 점입니다.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 거리가 2 곱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홈키 눌러주고 이 곱하기 기호는 우리 특수문자에 곱하기가 없으면 아마 디귿과 한자 키를 누르면 아마 곱하기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숫자를 할 때는 이응 한자, 곱하기 할 때는 디귿 한자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치수 이 중심에서부터 이쪽 중심선까지 거리가 100mm입니다. 그래서 치수 맞추어서 100mm 입력해주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길이 치수들은 모두 완료가 됐고 이제 지름 치수들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먼저 치수 선택하시고 자, 이 부분입니다. 클릭하시면 우리가 반지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름으로 바꾸기 위해서 마우스 우클릭하면 치수 유형에 지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름으로 변경되고 화살표 중심이 바깥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클릭하시고 옵션에서 화살표 내부 체크 해제해주고 다시 마우스 우클릭해서 옵션에서 중심으로부터 지시선을 한 다음 치수를 원하는 위치에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도면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중심으로 처리하면 이 부분은 아마 직선으로 치수를 주시는 게 좀 더 정확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 지금 보조로 된 호가 나타나게 되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시험에 굉장히 어려운 과제이므로 이런 것들은 무시하시고 그냥 치수를 그대로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위쪽 치수입니다. 먼저 도면을 보시면 미터 나사 부분입니다. 그래서 치수를 선택하고 클릭하고 지름 파이 8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치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수를 선택하고 바로 이 바깥 부분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자, 우클릭해서 다시 치수 유형을 지름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 다시 우클릭해서 옵션을 화살촉 내부 체크하고 다시 우클릭 옵션에서
중심으로부터 지시선 한 다음에 배치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터나사 부분입니다. 그래서 치수값을 숨기게 하고 4에 그 다음 디귿 한자 곱하기 7번입니다. 4 곱하기 M 10으로 이렇게 변경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복잡한 형상으로 되어 있으므로 차분히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다시 치수 선택하시고 이 부분입니다. 반지름 우클릭 옵션은 화살촉 내부, 화살촉은 내부가 아닙니다. 옵션에 중심으로부터 지시선 선택되어 있고, 자 지금 이 부분은 화살촉 내부를 해도 바깥쪽으로 가지 않고 옵션을 해도 중심으로부터 전체 치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치수를 선택해주고 우클릭 치수 유형을 지름으로 먼저 바꿔줍니다. 바꿔주고 우클릭 옵션에서 중심으로부터 지시선 처리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배치해주고 치수 앞에 2, 그 다음 디귿 한자 7번 곱하기 파이 6, 그 다음 H 7을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문자는 좀 더 바깥쪽으로 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2원의 치수입니다. 치수 클릭 위치가 되어 있고 중심으로부터 지시선 옵션에서 화살촉 내부 체크하고 치수 유형은 지름 다시 옵션에서 내부 체크 풀고 옵션에서 중심으로부터 지시선 선택하시면 70mm 위치로 파이 70인데 앞쪽에 피치 서클 다이아메터 즉 PCD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합니다. 그 다음 이쪽 치수입니다. 치수 선택하고 클릭 홈키 4 디귿 한자 7번 곱하기 R10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심으로부터 지시선을 해야 되는데 미리 벌써 배치했습니다. 우클릭하여 옵션에서 중심으로부터 지시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치수들이 기입이 완료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평면도에 치수 기입들이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정면도 부분을 치수 작업해 보겠습니다. 정면도 부분에서는 먼저 아래쪽 치수들을 이제 입력해 보겠습니다. 치수를 선택하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아래쪽 40은 지금 치수가 입력되어 있지 않고 바로 이 선입니다. 이 선과 못따기한 안쪽 부분 이쪽 부분이 자 앞쪽에 파이 붙여주고 그 다음 H 7번입니다. H7입니다. 자, 그 다음 80mm 치수 우리가 못따기 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하고 이쪽 부분입니다. 못따기 한 이쪽 부분을 클릭해서 가져오면 80mm입니다. 그래서 앞쪽에 파일을 부착해 줍니다. 그리고 전체 길이는 바로 110mm가 됩니다. 그리고 정면도를 조금 더 아래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 치수는 높이입니다. 치수 끝점과 끝점을 선택하면 11mm. 그 다음 이쪽 선과 이쪽 선을 클릭해서 각도를 105도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치수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과 우리가 나사산이 내어 있는 이 부분까지 거리가 12mm입니다. 그리고 우리 미터 나사 치수는 바로 바깥쪽으로 치수를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치수 이쪽 바깥쪽과 바깥쪽을 클릭하면 4mm가 나타나는데 위쪽으로 이동하고 클릭. 자, 앞쪽에 8 곱하기니까 디귿 한자 7번 그리고 M 클릭하시면 M4mm M4가 됩니다. 그래서 치수를 오른쪽으로 배치하여 이동합니다. 그 다음 위쪽 치수입니다. 제일 안쪽 치수가 파이 40mm입니다. 그래서 치수 선택하고 이 선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이 선을 클릭해 보면 파이 40mm가 바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파이 40mm 배치해주고 그 다음 이쪽 선입니다. 클릭해주면 파이 60mm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H7을 입력합니다. 그 다음 평면도 봤을 때 이쪽 선인데 클릭해보면 80이 나옵니다. 그래서 80mm 배치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왼쪽 치수들입니다. 왼쪽 치수들은 높이 치수 끝점에서부터 슬롯이 시작하는 이 높이까지 이 끝점까지가 4mm입니다. 그리고 그 점에서부터 다음 이 위치까지입니다. 이 위쪽 위치까지입니다. 위치까지가 12mm. 다음 이 지점에서부터 이 지점까지 거리가 19mm인데 참고 치수이므로 괄호를 붙입니다. 그 다음 다시 위쪽에서부터 이 위점까지가 4mm. 그 다음 점부터 그 다음 점까지 거리가 12mm입니다. 그리고 전체 높이가 끝점에서부터 끝점까지 51mm가 됩니다. 자, 그러면 도면의 치수들은 모두 기입이 되었습니다. 이제 치수가 모두 기입되었으므로 이제 거칠기 기호들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위쪽입니다. 곡면을 선택하고 클릭, 우클릭, 계속. 닫힌 모양인데 모양이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문자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우고 확인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텍스처 기호에서 우클릭하여 표면 텍스처 스타일 편집으로 갑니다. 자, 거기서 표준 참조를 2002번이 아닌 1978로 변경해주고 저장 닫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ESC 클릭해주고 눌러준 다음 다시 거칠 기호를 더블 클릭하고 앞쪽에 필요한 문자 Y를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 12mm 치수 쪽에 있습니다. 우클릭 계속. 자, 닫힌 모양의 X입니다. 그 다음 아래쪽 11mm 쪽입니다.
클릭해주고 아래쪽으로 보낸 다음 우클릭 계속. 자, 닫힌 모양의 이번에는 Y가 됩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 안쪽 부분입니다. 안쪽 부분 클릭, 우클릭 계속. 닫힌 모양의 Y가 됩니다. 그 다음 12mm 쪽입니다. 클릭 아래쪽으로 보내고 우클릭 계속. 닫힌 모양의 X가 됩니다. 뭐 치수선이 좀 겹쳐진다면 선들을 조금 이동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치수들을 차례대로 이동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 거칠기 기호들이 모두 입력되었습니다. 하나, 둘, 셋, 5군데입니다. 그 다음 형상공차 입력하겠습니다. 자, 형상공차는 2군데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상공차 선택해주고 먼저 위쪽입니다. 바로 이 파이 60H7 치수에 붙어서 가지만 이쪽 부분을 피해서 클릭하겠습니다. 두 번째 점을 클릭, 우클릭 계속. 자, 기호는 직각입니다. 그리고 공차값은 0.015, 데이터 문자는 A가 됩니다. 그리고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화살표를 치수선 끝점에 맞춰주고 두 번째 점도 수평 상태로 맞추어줍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형상공차입니다. 마찬가지 파이 60에 붙어 있습니다. 동일하게 형상공차 선택하고 이 화살표점을 피해서 우클릭, 두 번째 점을 클릭, 계속. 마찬가지로 직각이고 0.015입니다. 데이터 문자는 A가 되고 확인합니다. 그리고 ESC 눌러준 다음 화살표 끝점을 치수선 화살표 끝에 맞춰주고 오른쪽도 수평 상태로 맞춰줍니다. 클릭해주면 됩니다. 좀 더 바깥으로 보내도 됩니다. 자, 그러면 도면이 되었고 이제 마지막 데이터 문자입니다. 데이터 문자는 지금 이쪽 위치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부착되어 있고 두 번째 점을 클릭, A가 맞으면 바로 확인. 그리고 ESC 누른 다음 조절점을 아래쪽으로 보내고 길이를 조절해서 배치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복잡해 보이지만 치수들을 모두 입력 완료하였습니다. 자, 이제 주소를 작성하겠습니다. 텍스트를 선택하고 주소 위치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주소를 입력해주고 1번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되기 다 같은 의미입니다. C1mm. 2번 도시되고 지시 없는 라운드 못깎기입니다. R 3mm였습니다. 3번 일반 공차, 자 플러스 마이너스 이쪽에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0.1 일반 못되기 C 0.2입니다. 주소는 블록으로 잡고 글씨를 좀 더 크게 하겠습니다. 크게 안 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너무 크면 한 5mm 정도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 작성이 됐고 이제 위쪽에 있는 숫자
1과 표면 거칠기 기호들을 입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로 위쪽 부분을 클릭해주고, 자, 문자는 이응 한자였습니다. 이응과 한자키 클릭해주고 1번입니다. 블록으로 잡은 다음 글씨 크기를 좀 더 키워보겠습니다. 7mm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로 입력할 공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좀 더 위쪽으로 배치하겠습니다. 왼쪽으로 좀 더 바짝 붙여서 배치합니다. 자, 이렇게 배치해주고 거칠기 기호들을 입력하겠습니다. 곡면 첫 번째 우클릭 계속 닫힌 모양의 W입니다. 그 다음은 우클릭 계속 닫힌 모양의 X 클릭하고 우클릭 계속 닫힌 모양의 Y가 됩니다. 자, 이제 도면 작성이 모두 기본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굉장히 복잡해 보인 도면이고 주의할 점들이 많았지만 우리가 도면 작업을 모두 완료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색상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관리에 스타일 편집키를 실행합니다. 자, 도면층을 펼치고 목록을 하나 선택합니다. 그래서 색상은 경계는 하늘색, 그 다음 외형선은 초록색, 수문선은 노란색, 제목은 하늘색, 표제란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치수 글자 색상입니다. 노란색으로 변경해주고 저장 닫기를 클릭합니다. 자, 이제 인쇄를 해보겠습니다. 감독관 PC로 파일을 모두 저장해서 이동한 다음 파일을 불러온 다음 인쇄를 클릭합니다. 자, 프린터 출력할 목록을 선택해주고 특성을 클릭하여 용지 크기를 A3로 찾아서 바꾸어 줍니다. 그리고 색상은 모두 검정색으로 출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색상을 검정색으로 체크박스를 체크하시고 축척은 보통 최적 맞춤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보기를 해서 도면이 정상적으로 보여진다면 인쇄를 클릭하여 결과물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보겠습니다. 번호가 42번 과제이므로 42번으로 저장하겠습니다. 휠마우스를 2번 더블 클릭하면 화면에 꽉 차게 배치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면 42번 과제를 모두 마치게 되는데 참고로 우리가 아까 했던 이 부분 치수는 나중에 수업 시간 때에 좀 더 예쁘게 작업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산자동화 기능사 42번 과제에 대한 2D 도면 작성을 연습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